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 3태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연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무려 47%로 전국에서 나홀로 폭등장을 보였던 세종시의 날개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21년 8월, 과거 급등으로 인한 가격 조정기에 돌입하여 현재까지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22년 초부터는 전세 가격마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8월 월간 매매 지수를 보면 세종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락이 계속되는 만큼 끝도 없이 추락할 것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세종 아파트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아파트 단위로 알아보고 추후 세종시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의 입지에 대해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세종시는 1생활권에서 6생활권까지 총 6개의 생활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해야 될 생활권 두 곳을 뽑자면 1생활권과 2생활권입니다. 1생활권에서는 세종시 정부청사가 있고 2생활권에는 가장 큰 중심상업지구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자리와 상권은 부동산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1, 2생활권의 아파트 가격이 제일 높고 앞으로도 세종시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종에서 제일 좋은 1생활권과 2생활권에 있는 대표 아파트들이 실제로 얼마나 하락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생활권에 있는 도담동 도렛마을 15단지 힐스테이트 33평입니다. 21년 1월 9억 6,300으로 최고가를 찍었지만 올해 7월에는 6억 7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약 3억 정도나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생활권에 있는 세롬동 새뜸마을 11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39평입니다. 21년 1월 14억 3천으로 신고가를 기록하였지만 올해 6월에는 11억에 거래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약 3억 정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아파트 두 곳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에 세종시 아파트들의 가격 추이를 확인해보면 2억에서 3억 정도 하락한 단지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 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커다란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큰 하락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가격 조정을 이미 충분히 받았고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내부 리스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비교의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 도시들 간의 가격 비교를 통해 어느 지역이 가격이 저평가되었는지 고평가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도는 더 많은 도시와 비교해 볼수록 훨씬 올라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세종, 청주, 대전에서 각각 입지, 브랜드, 연식이 비슷한 아파트를 뽑아 약 8년 정도의 가격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청주와의 비교입니다. 과거부터 20년 상반기까지 비슷한 가격 비율을 보여주다가 20년 하반기 세종이 급등하면서 차이가 크게 벌어졌었지만 21년 하반기부턴 세종이 조정을 받아 현재는 과거와 비슷한 가격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과의 비교입니다. 청주와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20년 상반기까지 비슷한 가격 비율을 보여주다가 20년 하반기 세종이 급등하면서 차이가 크게 벌어졌고 21년 하반기부터 세종이 조정을 받아 과거와는 큰 차이가 없는 가격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종은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제가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내부 리스크가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으로의 아파트 공급을 나타내는 입주 물량입니다. 보시다시피 세종시는 22년부터 25년까지 앞으로 약 4년간 입주 물량이 매우 적어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를 나타내는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부동산 경기는 급격히 침체되어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고, 반대로 미분양이 많이 적체되었다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이 오면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세종은 약 7년간 0에 가까운 미분양 수를 보여주고 있어 아파트 수요가 충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약 경쟁률입니다. 청약 경쟁률은 미분양과 비슷하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나타내는데, 미분양보다는 조금 더 선행되는 수치로 청약 경쟁률이 쉽게 되면 추후 미분양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올해 상반기 세종에서 분양한 단지들 모두 보시다시피 뜨거운 열기로 청약이 마감되었고, 얼마 전 있었던 세종 린스트라우스 1가구 무순위 청약에서도 무려 8,49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입주 물량, 미분양, 청약 경쟁률 모두 살펴보아도 현재 세종이 가지고 있는 내부 리스크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를 요약해보자면 세종은 20년도 홀로 급상승 후 가격 조정기를 겪고 있는 도중 각종 규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들 대비 이미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 세종시 내부 리스크도 없어 더 이상의 큰 하락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실거주자와 투자자별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거주자의 경우 급매라면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세종이 거의 하락이 끝자락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의 동호수를 급매로 잡을 수 있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종시 같은 유망한 도시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가격에 후려치면서 골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경우 당분간은 세종을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은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평균 전세가율이 약 35%로 매우 낮아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현재가 거의 바닥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세종시의 상승을 위해선 각종 부동산 규제가 풀려야 하고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도 좋아져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이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세종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종시는 핵심 정부기관이 모여있는 만큼 호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중요 정부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뉴스들도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고,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도 단계별 개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때문에 세종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될 지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세종시 추세가 변하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 또 한 번 세종시를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